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59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마연 기자는 혹시 백년하청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럼요. 언어영역 시간에. 아무리 기다려봐야 오지 않는다. 공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 뭐 이런 뜻이잖아요. 쓸데없는 일, 기다려도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년 기다려봐라. 강물이 맑아지나 뭐 이런 뭐 비아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 이제 염려를 하고 막 기다리고 이러는 건데. 네.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강이 있거든요. 백년하청. 어딘 줄 아세요 혹시? 그거는 알죠. 황하.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보면 이 황하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강하자를 쓰면 그냥 이제 황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이라는 표현은 그 장강이라 그래갖고 양쯔강을 표현할 때는 그냥 주로 강이라고 하고 그 이 황하 그쪽을 할 때는 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하북성이니 하남성이니 하는 성 이름이 바로 황하를 중심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절강성 같은 경우는 또 밑에 있잖아요. 장강주 밑에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이제 느낌이 그런 건데 강하자를 써갖고 이제 황하는 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황하 문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인 역사 속에서는 정말 아주 뿌리 박힌 그런 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황하라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잖아요, 그죠? 뭐요? 그 황하가 뭐예요? 그 한자로 보면은 누르왕자. 누르랑자잖아요. 강이 누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해 바다도 사실은 황해라고 우리가 뭐 별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 누런 강이라는 거는 강에 황토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황하는 물 한 말에 황토가 6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60% 이상 황토라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토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1년에 쓸려 내려오는 황토가 뭐 한 13억 톤에서 16억 톤 뭐 이런 사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 폭해서 1m씩 이렇게 해서 황토를 이렇게 쌓아두면은 이거를 이제 지구를 27바퀴 돌 정도다. 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양이고 이 문제는 이제 황토가 이렇게 쓸려 내려오니까 물이 자꾸 범람을 하게 되고 또 강의 흐름도 계속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지금까지 한 3,000년 동안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1,500회 이상 범람을 했고 제방이 파괴됐다는 거고 강줄기가 일단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강줄기를 보면은 이 지금하고 차이가 나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옛날 강줄기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강줄기가 확확 바뀌어가지고 26회 이상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9번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뭐 그런 기록이 있고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한강, 뭐 낙동강 뭐 이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거고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그런 건데 근데 요즘 들어갖고 이 황하가 이 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황하가 아니라 이제는 잘못하면은 청하가 되는 거죠. 맑을 청자 해갖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그 2000년부터 진흙 함유량이 뭐 급속하게 감소가 됐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네이몽골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네몽골. 그래서 뭐 호와 헐특이라고 해서 그 후어 하오타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하북성 정주까지 한 1200km 정도가 이제 황하 중류가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류는 좀 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류하고 중류까지 맑아지니까 황하의 뭐 70-80% 구간이 이렇게 맑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누런강이라는 의미의 어떤 황하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맑아진 거예요?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간 토사 이송량이 13억에서 16억 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구를 27바퀴나 돌 정도의 양인데 지금 그 한 15년 동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 15년 동안 황하가 유입되는 어떤 침전량 그걸 보니까 연평균으로 따져서 한 2억 6,400만 톤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근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백년하청의 이 사자성어가 이제 맞지 않게 되겠네요. 맑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년하청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사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사실 뭐 누런 물이 그 맑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강이 보통 맑아지면 나쁠 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최근에 뭐 백년하청 이야기가 나오고 황하가 또 맑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황하 이야기를 좀 한번 이번 주에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황하에는 왜 그렇게 많은 황토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황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4대 문명 발상지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4대 문명 발상지다라는 표현 자체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4대 문명 발상지라고 예.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바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하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쯔강하고 예.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강이잖아요. 그 유역 면적이 뭐 75만 뭐 2,443 뭐 평방미터 킬로미터가 되고 길이가 한 5,464킬로미터니까 우리 한반도 내의 어떤 강으로 따지면은 참 잽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칭하이성이라 그래서 청해성에서 흘러가지고 북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가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막 그렇게 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바레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하이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레만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바레가 생각이 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년 동안에 9차례나 유로를 바꾸거든요. 길이 바뀝니다. 강의 길이. 그런데 이제 그 범람을 하고 막 황토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람을 건 뭐 굉장히 나쁜 일이긴 하지만 토사가 흘러내고 막 그러니까 중하류 지방은 또 엄청난 또 평야지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 지방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오로도스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갔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 그쪽 부분은 이제 화북평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그런 곳에서 이 많은 왕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산시성 우리가 삼서성이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하남성 이런 부근에 이제 뭐 하나라라든가 상나라라든가 은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쵸. 그런 나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요순 시대를 보통 기원전 한 2,500년 전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그 더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수렵 채집인들이 이제 북쪽에서 쭉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제 농경을 졌던 사람들 뭐 신석기 시대 말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접점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게 이제 상나라거든요. 뭐 하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상나라가 이제 가장 이런 시기에 뭐 왕조라고 하는데 요즘엔 또 하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뭐 유적도 많이 발굴이 돼요. 또 어쨌든 거기서 이제 농경하는 사람들이 농경질도 개척을 하고 또 농경지를 개척하려면 잡초를 막 제거하고 막 그나마 남아있는 원래 고원지대고 평원지대이긴 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풀이나 나무를 또 베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명화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강 유역이 어차피 또 이렇게 막 황토가 많은 데다가 또 있던 잡초까지 없어지니까 더욱 황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토가 더 흘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살아야 하니까 터전을 버릴 수는 없었겠죠. 원래 쪽에서는 기후가 이제 건조하고 좀 낮고 그래갖고 밭농사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토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그 황토에는 그 광물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광물질이라는 게 또 식물의 영양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황하 유역에는 기장, 밭벼 이런 걸 심었습니다. 양쯔강 쪽에서는 이 논벼를 심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농사를 짓게 되니까 나무들이 뭐 이제 잘려나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연료를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용 자재로 또 베어지고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가 별로 없는 건조한 지역인데 잡초까지 제거하고 맨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침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자꾸 깎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나마 또 이게 또 그 집중호우거든요. 이게 이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왔다 끊겼다 왔다 끊겼다 해갖고 집중호우로 막 오니까 그냥 뭐 완전히 안 올 때는 건기였다가 막 바람에 날리면서 황토가 계속 뭐 있다가 또 오면은 또 그냥 범람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토를 먹으면 감히 범람을 하게 되고 또 범람하지만 또 비옥해지고 그런 뭐 이런 순환이 계속돼 갖고 농사를 짓고 그런 과정이 계속된 거죠. 근데 그러면 양자강하고 황하하고는 뭐가 달라요? 같은 중국 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쯔강이라고 얘기하지만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있으니까 이 황하에 비해서는 비가 이제 연중 골고루 내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밭농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논농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일찍부터 논농사를 했거든요. 또 토양도 건조하지가 않죠. 이렇게 비가 많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토양의 표면도 식물이 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거의
홍수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하하고 다른 거는 황하는 1년 내내 황토가 막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막 누렇게 됐지만 네. 그런 이제 그 양쯔강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거는. 근데 결국 이제 고원지대에 건조한 기후라는 특징도 있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느라고 산림을 벌채하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비만 오면 황토가 이제 그대로 씻겨져 나가서 강에 이제 누렇게 쌓인 채 흘러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인간의 손을 타서 그런 거네요. 예, 뭐 물론 자연 환경도 그렇지만 거길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부추긴 건 또 인간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황하 속에 이렇게 황토가 계속 쌓이니까 그 수면이 강바닥이 평지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 범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지도자들은 역대로 옛날부터 정말 그 저 황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네. 황제의 으뜸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황제의 그 상징색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황토색?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황하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황제의 임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이 황토색, 황색이 이제 황제의 어떤 상징색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물 한 말에 진흙이 6대라고 정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건조 지역이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가뭄은 심한데 수해는 막심한 그런 아주 이게 척박하고 막 이런 땅이죠. 그래서 10년 구한이라 그래갖고 10년 중에 9년은 가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 홍수도 많이 일어났지만 가뭄의 피해도 막심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황제가 될 수 없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 처음에 예. 사기를 보면은 임기자가 우임금이라는 분 아시죠? 예, 우임금 들어봤습니다. 예. 요순시대 임금 아니에요? 그 요순 시대 다음 그 순임금의 다음 임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순 시대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원전 2,500년 무렵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를 우리가 이제 요순 시대라 그러면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옛날이니까. 예. 그러니까 요임금이 하도 이제 골치를 썩어가지고 치수를 곤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제방만 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만 했는데 오히려 홍수만 더 난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임금의 뒤를 이은 순임금이 이 곤이라는 사람의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사형시키는 경우가 한 2사람인가 1사람인가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이게 형을 되게 낮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게 그 치수가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치수 담당 장관에 임명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라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우라는 사람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 거죠. 아버지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제방만 쌓아갖고 이제 홍수를 막으려 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물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갖고 이제 소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류를 계속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 시설을 축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게 물을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치수를 하면서 3번 정도를 자기 집을 지나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집을 들어가질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물을 내가 관리하지 치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한 내가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아유, 엄청 노력한 거네요. 그래서 이 치수를 잘한 공로 덕분에 이 우라는 사람이 순임금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그 우임금을 우리가 그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하나라의 창업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치수를 잘한 우임금 시대부터 중국 역사가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설이 들어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임 기자는 그 다스릴 치자하고 법법자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그 한자를 보면 되게 비밀이 있어요. 그 변을 보면 물수변이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물수변이 물수가 있다는 들어있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다스릴 치자라는 건 물을 정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그렇게 보고 법자라는 것도 물이 가는 거를 제대로 이 어떻게 가느냐를 갖다 정돈하는 의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다스릴 치자도 그렇고 법자도 그렇고 법법자도 그렇고 뭔가 물과 관련된 치수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탕물인 황하를 다스리고 조정하는 게 중국 역사의 수건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는데 그 백년 하청이란 한자 성어는 언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그 춘추자전이라는 책에 그 처음 나오는데요. 춘추자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 공자님이 춘추를 지었는데 하도 이게 어렵고 네네. 뭔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딱 한마디 던지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서를 이제 다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만든 책이 춘추자전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원전 572년에 그 572년이면 춘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정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나라에서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요새 뭐 남한산성 보면 뭐 주화파하고 주전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화파와 주전파가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침략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논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화파는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주전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중원에 당시에 진나라라고 굉장히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진시황이 진나라 말고 그 진나라 또 다른 진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원의 진나라거든요. 그게 굉장히 춘추시대 때는 강성을 했는데 거기 그 나라에서 구원병을 보낼 가능성이 많다. 거기서 구원병을 보낼 때까지 좀 버티다가 거기서 지원병을 보내면 결사항전을 하자. 뭐 이런 그 주전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최명길과 김상원의 논쟁이네요. 네, 어떻게 됐어요? 논쟁이 굉장히 팽팽했는데요. 그 결국 주화파의 그 자사라는 인물이 주나라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황하가 말기를 기다리면 사람은 늙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뭐 어느 세월에 진나라 구원병을 기다리겠냐, 꿈 깨고 항복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황하는 죽어도 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진나라 구원병이라는 거는 오지도 않을 건데 오지도 않을 진나라군을 기다리다가 초나라한테 망하고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초나라군을 맞아서 항복을 일단 하자. 항복을 하고 나중에 또 혹시 진나라가 또 구원병을 보내면 그때 다시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오지도 않을 놈의 무슨 구원병을 기다려갖고 뭐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자살한 사람이 엄청난 실리파네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 아무리 오래 기다려봐야 헛일인데 힘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또 있습니다. 임 기자는 그 백년하청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봤겠지만 그죠? 일소비하청이라는 비유 혹시 알아요? 이게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본 건데 일소비하청이라는 건 뭐냐면 일소 한번 웃는 것, 비하청 그러니까 이 비유한다라는 비자죠. 그래서 하청 강이 맑아지기를 그러니까 황하가 맑아지기를 같은 거는 그거랑 같은 거다라고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송나라 때 정말로 강직한 인물 중에 한 분이 포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얼굴을 보면 근엄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를 처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산왕중이라는 그런 직책에 오르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감사원이나 혹은 검찰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청와대 무슨 수석이나 뭐 이 정도 해갖고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갖고 이 뭐 사정당국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아마 그 책임자가 된 것 같은데요. 조정이 딱 들어오니까 왕족이든 귀족이든 뭐 대신들이든 최측근인 황관이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엄청 대쪽 같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보면 추상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 하나 웃음기를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참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야, 저 포중이라는 사람 웃음을 기다리는 건 정말 그 황하가 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거나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시에 그 송나라 애국시인, 송나라에 애국시인이 많은데 나라가 나중에 딱 맞고 망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애국하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러고 유규라는 사람이 노인이 홀로 지내면서 한 번 웃는다는 거는 그 황하가 맑아짐에 견주네 뭐 이런 시를 또 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소비하청이 웃음기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이제 근엄한 모습, 얼굴 이걸 일컫는 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뭐 황하에서 맑은 물 보는 것과 같다는 거니까 사실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근데 또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안 맑아지니까 맑아지기를 또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뭐 계속 흐리고 탁하고 이러니까 정말로 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맑아지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또 고사성어 같은 게 있거든요. 백년하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황하 관련 성어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백년하충만 알죠. 뭐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딱 보니까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삼국시대 그 우리가 뭐 위나라 총나라 뭐 있잖아요. 네. 삼국시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동에 있는 나라가 뭐였죠? 강동요? 성권 뭐 이런 오나라 위초고라고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위초고 그 네. 삼국시대라고 조조 나오고 네네 위초고 뭐 예예 나오고. 예. 거기 삼국시대 위나라에 이강이라는 사람이 지은 운명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출현한다. 이런 그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통 보면 이제 책이 이렇게 하나 나오면 그 후세 사람들이 또 각주를 계속 달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럴 것이야, 이럴 것이야 해갖고 각주를 계속 달거든요. 이 각주가 굉장히 또 역사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구절에 달린 각주를 보면 더욱 좀 재밌는 말이 또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각주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황하는 천년에 한 번은 맑아진다. 예. 그런 상서로움에 반응을 해가지고 천년에 한 번 황하가 맑아질 때 성인이 출현한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이강의 표현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 출현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각주가 그거죠. 천년에 한 번 맑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황하가 맑아지면 또 해석을 달아놓죠. 3일간은 청수가 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백수, 그러니까 맑아졌다가 약간 하얗게 이렇게 변하면서 그 다음엔 적수, 빨갛게 변하면서 또 그 다음에 현수, 거물했잖아요. 검게 변하면서 다시 그 다음에는 황수, 누렇게 변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천년에 한 번 황하가 한 번 맑아진다는데 가능해요?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겠죠. 황하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맑아진다는 게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성인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중국 사람들의 염원 뭐 이런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중국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맑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도 나오긴 하지만 이런 고사성어를 만든 거죠. 일종의 그 세상의 멸망하는 걸 막아줄 사람 약간 그렇죠. 일종의 메시아의 재림을 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하여튼 온갖 글, 시를 이렇게 쓰면서 황하의 맑은 물을 염원하는 그런 뭐 글과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인의 출현을 기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 출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기린,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기린 말고 정말로 신령스러운 동물이 있거든요. 공자 시대에 한번 나왔는데 그걸 못 알아봐가지고 이 공자님이 한탄했다는 그 성인의 그 의미를 담은 기린의 출현을 우리가 또 바라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황하가 맑아지기를 바라는 게 또 나오는 건데, 그 우리가 송시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조선 중후기의 어떤 그런 성리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은 그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을 읽냐면 그 주희의 주자대전을 읽다가 이제 감탄을 하면서 문득 이런 시를 읊습니다. 아, 뭐 이런 성리학이나 주작을 집대성한 사람이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때 천년 만에 송나라 때 천년 만에 흐린 황하가 맑아졌구나라고 이제 그런 시를 읊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희가 세상에 태어난 거 이거를 황하가 천년 만에 맑아졌다라고 송시열이 이제 읊은 거죠. 엄청난 찬사인데요. 그 세종 때 연주된 궁중음악 중에도 황하가 맑아졌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조 세종 때 군신이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 그걸 회련이라고 하는데 연주될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창제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편명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황하청지악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황하청의 음악이다 이런 거죠. 황하가 맑아지는 그런 음악 이렇게 보는 건데 임금에게 이제 탕을 올릴 때 우리가 뭐 무슨 국 이런 걸 올릴 때 그런 연주했다라는 음악이죠. 엊그저께도 뭐 그 청와대 만찬 때 뭐 박효신이가 노래 불렀다고 야생화. 그 정도 아니었을까. 네. 그 역시 내용은 성인의 출현을 염원하는 거였겠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뭐 예를 들면 성인으로 여기거나 성인이 되기를 원하거나 뭐 그런 염원이겠죠. 그래서 황하청이라는 말이 자체가 송나라 때 휘종 때 황하가 맑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걸 또 찬양하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황하가 맑아졌다는 거는 결국 뭐 성인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니까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 황하가 맑아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맑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선 중기의 대학자거든요. 장유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위구르족 출신의 또 이 어떻게 보면 그 다문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예. 그 귀화를 했던 분인데 정말 이 대단한 분이죠. 예. 나중에 우리나라 와갖고 이제 대학자가 된 분이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하가 맑아졌다는 말을 듣고 깊어서 시를 짓는다라는 내용의 시인데 네. 황하가 사흘 동안 맑아졌다니 하늘의 뜻 정령코 태평 시대를 열려는 듯 하는구나. 뭐 이런 예. 말을 읽고 밑바닥에 보이는 무수한 샘 별빛처럼 빛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별빛이라는 건 이제 황하의 발원지를 얘기를 하는 성수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최근에 황하가 맑아졌다는 건 또 성인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 같아서는 장유라는 분 시처럼 예. 아 이게 황하가 맑아졌으니까 뭐 태평성대가 열리나 보지라고 이제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이제 뭔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1000년 만에 맑아졌다면 정말 성인 출현한 것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15년 동안에 엄청 맑아졌다는 건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아 이게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보잖아요. 아 그럼 시진핑이야, 뭐 아니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러면 앞으로 황하라는 이름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연평균 3억 톤도 안 되는 그런 예. 그 뭐 두니까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중국에서 나온 신문 자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뭘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분석에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치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왕 우임금처럼 그렇게 예. 한 것 같죠. 이제 그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는 건데 1946년부터 여태까지 했다는 거죠. 그걸 인민치환공정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 성공을 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무슨 뭐 식수조림을 하고 식생 회복을 하고 나무 심고 뭐 이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그래서 수질도 개선하고 토양도 개선하고 네. 해서 제방도 만들고 뚝도 만들고 우임금처럼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양 유실이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황하가 맑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석이 요즘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생태계 파괴가 걱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태계 파괴. 그렇죠. 양날의 같은 건데요, 양날 같은 거죠. 이게 물은 맑아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황하의 원래 모습이 사라지는 건데 예. 수천 년 동안 3,000년, 4,000년, 5,000년 이상 그 흐린 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하 덕분에 또 그렇게 흐린 물로 살았던 또 생물들이 있을 거고 그런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물이나 그런 터전이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좀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황토가 범람을 하면 또 생기는 게 뭐예요? 충적 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황토가 유입하는 게 줄면 또 비옥한 땅에도 점점 또 사라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게 토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육지도 면적이 막 넓어지고 영토도 뭐 염토가 막 덮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토양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또 이게 또 맑아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네요. 이미 수만 년 동안 황하에 적응해서 생긴 생태계 환경이 있는데 네. 그 균형이 깨지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잉어 같은 거는 뭐 저는 예. 잘 모르지만 그 흙탕물 환경에 적응해서 뭐 살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이 그게 또 이제 수질의 뭐 급격한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황하가 유입되는 서해 환경이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도 문제일 수 있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서해안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하가 맑아진다고 성인이 네. 출현한다고 이게 막 떠들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 그러면 뭐 황하가 맑아져 1000년 만에 맑아졌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 고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득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이나요? 성인이 출연할 조짐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성인보다는 지금 황하물과 서해 바닷물을 걱정해야 될 때인 것 모르죠. 같아요. 이제 하시는 거 보면은 또 성인의 버금가는 또 이게 또 정치를 잘하면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예.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예. 황하가 맑아진다면 그런 또 값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인 정치를 뭐 소강 정치라고 요즘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 있고 성인 정치를 하시는 거를 바라는 거 정말 그건 염원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 또 너무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니까 또
황하 이런 것도 뭐 네. 맑아지고 그런다니까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미세먼지, 원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중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또 한반도까지 계속 그대로 영향을 그렇죠. 미치니까 예. 이 또한 또 이렇게 또 사실 긴밀하게 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고 그래서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사라지니 뭐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성인이 예. 나타나니만 이런 거 예.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또 맑아졌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정책 이런 거를 중국하고 또 상의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백년하청은 사라질진지언정 예. 또 다른 뭐 이런 또 사자성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